K리그 대환장 반상회 전반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성주, 서영국, 서호정 위원과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또 준비한 키워드 조금은 민감하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안 민감한데? 뭐 이것만 하면은 민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또 이어지는 맥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발언권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성주 위원. 뭐 무슨 발언권? 별로 민감하지 않다고 하시니까 아니, 네.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일단 민감한 면이 있긴 합니다. 네. 굳이 시즌 2 중에 서둘러서 도입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일단 이거를 좀 네.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VAR, PA, Public Announcement의 줄임말이죠. 역시 호주 이렇다. 네, 어쨌든 이제 올 시즌부터 중반부터 심판이 뭔가 판정을 내리면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현장에서 말을 하는 제도입니다. 뭐 이미 메이저리그 사커라든지 도입된 국가들 리그도 있습니다만 이제 K리그도 올 시즌부터 도입을 했죠. 이게 아마 찬성과 반대 좀 나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세 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라는지 나아가서는 뭐 전 세계 심판진들에 대한 내용도 좀 이번 시간에 담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영우 형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도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심판 판정에 대한 명료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몇 가지 좀 아쉬웠던 것은 이게 그 준비가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판들도 그 관중들에게 경기장에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마이크를 잡고 공표를 한다는 것은 이게 그렇게 단순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연습이라든지 서로 준비가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좀 성급한 도입에 대한 아쉬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PA 시스템을 한다는 것은 이 상황이 왜 VAR 대상이 됐고 이 상황이 왜 그 원심에 대한 이의제가 들어왔는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설명 없이 최종 결정만 얘기해 주는 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만 이 PA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좀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좀 너무 성급한 약간 심판 판정에도 불만이 많다 보니까 약간 보여주기식의 우리 이런 것도 합니다. 이런 차원이 더 크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현장에서 사실 도입이 된다라고 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언제 나오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빨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도입이 됐을 때는 대상 경기, 특정 경기들은 그렇죠. 2부 리그 실행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이제 K리그 1 경기에서 처음으로 좀 발표를 했던 김종혁 주심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파이널 디시전, 이 최종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 자체는 되게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K리그에서는 처음 보는 행위였고 그리고 팬들도 왜 이래서 이 원심이 뒤집혔구나 혹은 왜 이래서 뭐 페널티킥이 선언됐구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현장에서 알 수 있다는 건 좋았지만 앞서 서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VAR 이 프로토콜 상에서 이 PA가 하나의 그 결과물이라면 더 여러 개가 있거든요. 진짜 과정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설명. 그리고 저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뢰를 얻으려면 VAR 교신 자체가 좀 공개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공개가 되지 않는, 현재까지는 K리그에서는 절대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더 명확하게 팬들, 관계자들, 양팀 모든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까지 이해시키려면 이게 좀 더 공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VAR, PA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팬들에게 왜 이런 판정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일종의 서비스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중요한 건 VAR, PA가 아니라 VAR을 보고도 오심이 계속 쏟아졌다는 거죠. 저 VAR, PA가 도입된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금 저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지붕만 화려하게 지금 해놓고 밑에는 아주 엉망인 집이 K리그 그리고 대한축구협회가 지금 관장하고 있는 한국축구 전체 심판진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만큼 오심이 많았던 적이 없고요. 올해만큼 심각한 오심이 많았던 적이 없고요. 올해만큼 팬들이 판정에 대해서 불신하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이런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도입하고 ABS 이런 걸 도입을 하면서 판정에 대한 신뢰 자체는 기본적으로 쌓아나가고 있는 지금 K리그만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지 저렇게 계속 뭔가를 덮기 위한 추가 옵션들만 넣어가지고는
아무리 차량에 추가 없으면 너무 뭐합니까? 차가 지금 제대로 굴러가질 않는데 예, 그런 지금 K리그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사실 키워드는 VAR, PA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저희가 가장 좀 단도직입적으로 짚고 싶은 부분은 지금 서우정 위원의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심판의 역량에 대한 부분, 뭐 오심도 많아졌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그 이제 내년에 북중미 월드컵이 또 펼쳐지잖아요. 대한민국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심판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좀 반증하는 것 같고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이 심판에 대한 이 부분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 세 분은. 일단은 그 심판의 역량이 뭐 저는 전문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에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 축구적으로 뭐 수비력이 부족했다. 공격력이 부족했다. 혹은 뭐 벤치 대응이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심판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알지 못해요. 잘 보는 심판, 좋은 심판의 기준이 우리가 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평가를 할 수 없어요.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월드컵에 가지 못한다. 월드컵에 출전하는 심판을 배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심판 역량에서 무엇이 부족한 거냐. 결국에는 휘슬 부는 힘이 약한 거냐. 카드를 꺼내는 이 힘이 약한 거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은 그거를 좀 명확하게 우리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 심판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든지 이런 거를 납득할 수 있게끔 뭐 축구 팬들, 관계자들도 모르는데 팬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투명하고 서로 좀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명승부에는 늘 명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심판의 이름을 모릅니다. 예. 심판들의 존재는 크게 드러나질 않으면서 경기 진행을 매끄럽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K리그의 문제점은 저는 개개인 심판분들의 어떤 노력과 또 그간의 좋은 진행을 해왔던 이력들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데에는 저는 심판위원회라든가 대한축구협회 리더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VAR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거는 더 판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거예요.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잖아요. 비디오를 통해서 심판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약간 주객이 전도가 돼서 VAR실이 심판들을 더 오히려 제약을 하고 심판들이 스스로의 어떤 판정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적으로 네. 그런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다른 나라 리그나 국제대회를 보시면 우리나라처럼 주심이 VRC라고 교신을 자주 하는 경우를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저는 K리그 중계하면서 원투 다 너무 교신을 많이 해요. 주심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VRC에서 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VRC에 고참 심판들이 많이 앉아있다 그래요. 그래서 무시를 못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보통 주심이 볼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VR실이 정말 큰 문제가 아니면 개입을 안 하거든요. 네. 그게 맞는 거고요. 왜냐하면 VR을 도입을 하면서 피파에서도 가장 우려했던 게 경기 시간 지연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린 너무 개입을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로 VR을 보고 뭐 온필드를 보고 와서 판정이 안 바뀌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정도라면 VR실에서 애초에 판단을 끝내고 이걸 콜을 안 줬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연이 되고 콜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그라운드에서 보는 심판은 당연히 비디오가 나보다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과정에서 지난번 전남하고 천안전의 그 역대급 원더골이 완벽한 골인데 옵사이드로. VAR실과 온필드와 모든 걸 다 보고 나서 옵사이드 선언을 해버리면서 취소했던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심판들이 개인 역량과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여건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공개가 됐든 아니면 징계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확실한 대처가 따라야 팬들과 또 그라운드에 있는 선수나 팀들이 심판의 판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존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러한 어떤 징계라든지 후속 조치가 따르질 않으면서 계속 뭐 징계를 내리게 되면 이 심판에 생계 영향이 있다. 이런 식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얘기들을 계속 해가면서 심판들을 보호하는 그런 예. 제스처를 취하니까 팬들은 더 신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능력이 없지 않아요. 정말 많은 시간, 많은 걸 희생을 해서 어느 정도 K리그 심판이 되는 정말 힘든 위치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눈치 보고 위축되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또 충분히 심판직의 자부심 갖고 올인할 수 있는 금전적인 지원도 좀 해줄 수 있게끔 그런 식의 제도적인 개편이 많이 좀 뒤따라야만 많은 문제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역량도 그렇지만 역량보다는 전체적인 체계, 이 시스템 구조 자체를 좀 바꾸는 게 그렇죠. 좀 더 바람직하다라는.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네. 이게 그 국제 심판, 그러니까 큰 대회 심판으로 못 들어가는 거는 개개인의 역량 문제 당연히 있지만 심판 외교거든요, 이거는. 예, 예. 대한축구협회 쪽에서 이거를 좀 많이 아. 애를 써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피파 월드컵에 2026 국중님이 월컵에 대한민국 심판, KFA 심판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은 아 우리나라 심판들 역량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역량이 무엇이냐에 외교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엔 대한축구협회에서 심판을 배출하는 그 힘, 그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강화,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전략적으로 그건 지원이 돼야 된다는 네. 거죠. 네. 자, 이렇게 대환장 반상회 전반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세 분 컨디션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경고 나갑니다. 이거 진행자를 이렇게 좀 겁박하는, 압박하는 눈초리는 좀 경고 드립니다. 얼마든지 주세요. 네. 예. 자, 어쨌든 저희가 전반전 마무리 짓고 전반전 추가 시간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